2026년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정을 맺었죠. 정말 전면전 직전에서 아주 극적으로 타결된 건데요. 근데 이게 과연 평화의 시작이었을까요? 글쎄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가상의 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위태로운 휴전의 진짜 모습,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냉정한 계산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2026년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. 개자식들아,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. 오늘 밤 문명 전체가 죽게 될 것이다. 와, 정말 이 한 문장 때문에 전 세계가 그야말로 얼어붙었죠?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올린 이 살벌한 최후 통첩. 이걸 보면 당시 긴장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뭐랄까 정말 폭발 직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말로만 으름장 노는 게 아니었어요. 정말로 이 순간의 세계는 끔찍한 전쟁까지 딱 몇 시간, 정말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. 아니 대체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? 자, 그럼 이제 사건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과 중동의 맹주, 이란을 이렇게 위험천만한 충돌 직전까지 몰고 간 걸까요? 모든 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되면서 시작됐습니다.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. 바로 보복에 나섰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세계 에너지 수송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꽉 막아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딱 멈춰버렸고 결국 미군의 B-52 폭격기들이 이란을 상해 출격하면서 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하게 된 거죠. 그런데 있잖아요. 이런 폭발적인 상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. 사실 그 전부터 거의 1년 동안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. 어떻게 대화가 결국 충돌로 이어졌는지 그 실패의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. 자, 시간을 거슬러 2025년 4월로 가볼게요. 처음에는 오만하고 로마에서 꽤 희망적으로 협상이 시작됐어요.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은 우리 주권이다. 이 문제로 버티면서 협상이 막혀버립니다. 그리고 6월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.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딱 선언해버린 거죠. 그러자 미군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이라고 해서 이란 핵시설을 그냥 직접 공격해버립니다.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고요. 결국 2026년 2월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제네바 최종 협상마저 깨지고 말아요. 그리고 정말 딱 이틀 뒤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하면서 전면전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. 아니, 협상이 왜 이렇게 계속 실패했냐?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미국 입장은 간단해요. 이란, 너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싹 다 없애. 이거였고요. 반면에 이란 입장은 더 단호하죠. 우라늄 농축은 우리 주권인데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야.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걸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. 이 간극은 처음부터 메울 수가 없었던 거죠. 자, 이렇게 모든 게 끝장나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극적으로 휴전이 딱 타결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정보 보고서에서는 이걸 그냥 평화협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. 아주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는데요. 그게 바로 전략적 일시정지라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전략적 일시정지. 말 그대로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럼 뭐냐? 전쟁을 잠깐 멈추고 양쪽 다 숨 좀 고르고 재정비하고 재무장해서 다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 타임이라는 겁니다.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전쟁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. 이 거래가 얼마나 아슬아슬했냐면요. 미국이 정한 최후 통첩 시간 딱 2시간 남기고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겨우 성사된 거거든요. 근데 이 거래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란이 내놓은 아주 대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10개항짜리 계획이 있었습니다. 이 내용 좀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 지역에서 미군 싹 다 빼라.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제재 다 풀어라.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우라늄 농축할 권리 공식적으로 인정해라까지. 아니 이게 평화를 위한 제안인가요? 솔직히 이건 거의 이란의 승리 선언문이라 다름없었죠.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. 이 휴전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중동의 다른 중요한 플레이어들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게 왜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운지 그 균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딱 이렇게 말하죠. 이 휴전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에는 적용 안 된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이스라엘의 속내가 훤히 보이는 거죠.
오케이, 이란이랑 직접 싸우는 건 일단 멈출게. 대신 이 시간에 이란의 가장 센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부터 손봐주겠다. 바로 이런 전선 분리 전략인 겁니다. 자, 예멘 쪽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. 거기 후티 반군 있죠? 이란이 지원해주긴 하지만 얘네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휴전 그딴 거 모르겠고 홍해에서 배들 계속 공격할 거다. 이렇게 그냥 대놓고 선언해버렸어요. 이것도 이 휴전의 아주 큰 구멍이죠. 가자지구라고 다를까요? 똑같습니다. 전 세계 사람들 시선이 전부 미국이랑 이란에 쏠려 있잖아요. 바로 그 틈을 타서 하마스가 뭘 했냐면 얼른 재무장부터 한 겁니다. 유엔이 무장 해제라 했는데 그냥 정면으로 무시해버린 거죠. 여기서 또 다른 전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중동에서 싸우는 게 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야? 천만에요.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. 이 지역 분쟁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이 숫자 28%. 이게 뭐냐면요.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히자마자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뛰어오른 수치입니다. 놀라지 마세요. 단 하루 만에 30% 가까이 폭등한 거예요. 근데 충격이 기름값에서만 끝났을까요? 아니죠. 동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무려 140%가 폭등했고요. 미국에서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버렸습니다. 이러니까 와, 인플레이션 터지는 거 아니야? 하는 공포가 금융시장을 덮쳤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까지 덩달아 치솟았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에너지 위기는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산업들을 줄줄이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. 예를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니까 비료를 못 만들게 되고 그럼 바로 식량 위기로 이어지죠. 또 LNG가 부족해지니까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멈출 위기에 처했고요. 바닷길이 막히니까 당연히 전 세계 물류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. 자, 그럼 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일시 정지가 끝나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정보 보고서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말 기적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완벽한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.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. 두 번째는 미국이랑 이란이 직접 싸우진 않지만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대리 세력을 내세워서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장기적인 대리전으로 가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오판 하나 때문에 중동 전체가 다시 한번 전면전의 불길에 휩싸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. 그럼 이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의 확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한번 보시죠. 대리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60%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반면에 진짜 평화가 올 가능성은 고작 10%예요. 바로 이게 이번 휴전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차가운 현실인 겁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이번 전략적 일시정지는 결코 전쟁의 끝이 아니라는 것. 오히려 더 길고 더 복잡한 분쟁으로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는 막간에 불과하다는 것.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. 이렇게 잠시 멈춘 것이 평화가 아니라면 이 숨막히는 침묵이 끝난 뒤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